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란입니다. 2019년 새해가 되면서 새롭게 바뀐 것들이 많아졌죠. 아동수당 대상이 확대되고 4월부터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도 인상되고 또 최저임금도 8,350원으로 오르게 되고 말이죠. 그렇죠. 이 최저임금처럼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019년 생활임금이 1,148원으로 확정이 돼서 주목을 받았었죠. 이 생활임금 최초 1만 원대에 진입한 건데 서울특별시에서 일하는 만여 명이 이 생활임금에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1만 원대 생활임금 적용이 근로자 개인과 가족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하면서 서울특별시 의회 제284회 정례와 함께하는 의정포커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가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간 개최되었습니다. 2018년도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는 11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쟁점 사항에 대한 개선과 건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질문이 이루어졌습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 상임위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예산안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졌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안건 검토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부의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 첫 번째 정례회이자 2018년 마지막으로 열린 회기로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처리가 이루어졌죠. 저성장, 고용 침체, 양극화라는 삼중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다 보니 예산안 심의 과정도 더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284회 정례회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가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간 열렸습니다. 신원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주어진 감시와 견제라는 책무를 한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는 2019년도 서울시 예산 35조 7,843억 원에 서울의 10년 앞을 내다보는 정책적 노력을 반드시 담아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시민 여러분의 힘겨운 노력들이 단지 현재의 고단함을 덜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데 이어서 12월 19일까지 민생 현안과 관련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안건 검토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부의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위험 업무의 외주화로 인한 인재로부터 노동자의 안전보장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위험 업무의 외주화 방지 대책 마련 및 입법 처리 촉구 결의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10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은 지난해보다 12.3% 늘어난 35조 7,41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것은 복지와 일자리 부문에서 예산 증가 폭이 컸다는 점인데요.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의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5조 7,416억 원으로 2019년도 서울시 예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서울시가 서울시 의회에 제출한 안보다 427억 원 감액된 규모로 시는
35조 7,843억 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예결위를 거치며 본회의에서는 427억 원 줄어든 35조 7,416억 원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는 2018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12.3%, 약 3조 9천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2019년도 서울시 교육청 예산은 9조 3,803억 원으로 9조 1천억 원 규모였던 전년도 예산보다 2.5%, 2,290억 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립유치원 신설 및 증설에 270억 원이 편성되고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47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포함해 무상급식비 예산에 대해서는 총 3,310억 원이 편성되었고 학교 기본 운영비는 전년보다 374억 원을 증액해 6,780억 원으로 최종 편성됐습니다. 제284회 정례회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총 5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재정 규모가 크다 보니 어떻게 잘 쓸 것인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진 거겠죠. 그러다 보니 이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노하우와 리더십이 더 강조되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책인 이슈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서울의 곳간지기로서 2019년 서울 예산에 있어 전시성 예산 편성은 없었는지, 중복 사업은 없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지며 뛰어난 중재 능력과 리더십을 다시 한번 인정받으신 분이시기도 하죠.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바쁘신 일정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18년도 마지막 회기였던 제284회 정례회가 마무리되면서 2019년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예산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9년 예산심사에 대한 소회와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떠셨습니까? 지난해 50일간 열린 그 제284회 정례에서 48조 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으며 고민도 무척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또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빈틈이 없이 꼼꼼하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2019년 예산안 심사에서 어떤 원칙을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감액된 주요 사업들은 무엇인지요? 서울형 누딜 일자리 사업은 집행부 제출안이 971억 원입니다만은 효과성이 좀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50억 원을 좀 감액했고 대신 그 부분의 그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그만큼 증액했습니다. 서울시 해외 홍보 마케팅이 있습니다. 집행부 제출안은 51억 원이었습니다만은 우리 예결위에서 16억 원을 감액했고 사업의 공정을 고려해서 좀 시의성이 미흡한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냥 감액을 했습니다. 네, 이번 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도 있는데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주요 증액 내용은 무엇인지요?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그 보육료, 이 차액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은 집행부 제출안이 251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그 시비 지원 비율을 전년도 55%에서 70%로 상향함으로써 68억 원을 증액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보육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의 친환경 녹지 공간 확충이라든가 또 정비를 위해서 동네 뒷산 공원 조성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14억 원을 제출했지만 저희가 41억 원을 증액했고 또 에코스쿨 조성은 집행부에서 18억 원을 제출했지만 저희가 5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제10대 시의회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는 위치에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교육청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또 낭비되고 소외되는 곳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천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꼼꼼하게 챙기고 감시하는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있는 서울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는 이때 자녀들과 함께 갈 만한 곳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게다가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장시간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데요. 이럴 때 가면 좋은 곳이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열대 그리고 지중해 식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겨울 추위와 미세먼지로 나들이가 쉽지 않다고 하는 이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 바로 서울식물원 개장인데요. 미세먼지가 심하다 그래서 오늘 서울식물원이 개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 싱가포르의 보타닉 파크를 벤치마킹해 서울의 보타닉 파크라 불리는 서울식물원입니다. 한겨울에도 푸르른 녹음과 화려한 꽃을 만날 수 있는데요. 열대와 지중해의 신비로움과 낭만이 만들어주는 즐거움에 마음까지 따스하게 만들어주는 서울식물원이 시민들 곁으로 가깝게 다가갑니다. 서울시 강서구 지하철역과 연결된 광장에 들어서면 펼쳐지는 둘레숲과 넓은 잔디마당이 시민들을 맞이하는 이곳은 서울식물원입니다. 식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숲문화학교를 지나면 야외 주제정원과 온실로 구성된 주제원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정원은 멋스러움과 함께 시민들에게 여유와 휴식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싫다면 이곳 온실은 어떨까요? 온실에서는 지중해와 열대기후 환경의 세계 12개 도시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월 평균 기온 18도씨 이상인 열대 지역의 식물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열대권에서는 마치 적도 근처로 순간이동을 해온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곳곳에 있는 조형물과 소품까지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이렇게 멋진 풍경에 사진이 빠질 수 없겠죠? 평소에 우리가 접할 수 없는 그 다양한 식물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특히 여기 온실은 따뜻하고 아이랑 여기 애견마랑 같이 이렇게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만지고 체험하고 느끼는 오감 놀이터. 어린이 정원학교에서는 개인 화분을 만드는 수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오늘 수업은 겨울의 대표적인 식물인 포인세티아 화분 만들기입니다. 평소에는 흙을 접하기도 쉽지 않았던 어린이들. 흙을 만지는 것부터가 수업이자 재미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샌드위치 만들기까지. 색다른 경험과 감동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멋진 추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브루스케타란 음식도 만들어보고 포인세티아란 식물도 심어봐가지고 기분도 되게 좋고 재미있었어요. 이외에도 일제강점기 배수 펌프장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을 그대로 복원해 마곡 지역 역사와 근대 농업 재료가 전시된 마곡 문화관을 비롯해 산책길과 수변 관찰 데크가 잘 조성되어 있는 호수원과 습지원은 주변 식물과 텃스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교육장이자 휴식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서울식물원은 지난 10월 11일에 개방해서 현재 시범 운영 기간인데요. 내년 5월에 정식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정식 개방하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로 시민들에게 식물 문화를 전파하는 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열대, 지중해의 도시를 직접 가지 않아도 날씨, 미세먼지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따뜻하고 싱그러운 초록숲을 만날 수 있는 서울식물원.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만들어주는 향긋한 추억. 이 겨울 도심 속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서울식물원 나들이는 어떨까요? 제284회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의회 상임위원회와 각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19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졌는데요. 그럼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민카드 이용 시 각각의 시설에서 회원 가입을 또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들며 편의성 부족이 낮은 이용률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민카드가 안 되는 이유는 편의성 때문입니다. 시립미술관이나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려면 각 곳에 가서 회원 가입을 별도로 하고 와서 이걸 업로딩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서울시민카드는 도서관과 미술관, 체육시설 등 시내 공공시설에서 발급하는 플라스틱 회원권을 한 장으로 모은 통합형 카드로 7억 9,300만 원의 제작비를 들였지만 누적 회원 수는 3만 명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2018년도 서울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이서울 브랜드의 저조한 매출 상황을 지적하는 한편 판로 지원 등 기업 눈높이에 맞는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갖고 같이 지원도 판로도 지원하고 같이 개선 방안도 고민하고. 하이서울 브랜드는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 소재 중소기업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공동 브랜드로 현재 70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201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공원 캠핑장 내 미승인 야영시설의 안전불감증을 따끔하게 질책했습니다. 거의 전체를 점유를 하고 텐트를 치고 그다음에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텐트에 대한 사용료까지 받았다고. 서울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공 캠핑장 일부가 서울시의 감사 지적을 무시한 채 위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음을 지적한 겁니다. 서울관광재단 출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과도한 성과급 지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죠. 이 밖에도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식까지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이 출시한 디스커버 서울패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패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국인 1,051만 명이 서울에 와서 디스커버 서울패스를 산 비율이 0.04%입니다.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디스커버 서울패스는 2016년 7월 외국 관광객의 관광 편의를 목적으로 발매된 자유이용권형 관광패스로 서울시가 저조한 사업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사업 예산을 1억 정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과도한 성과급 지급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16년도 5억 6,910만 원, 2017년도 7억 7천, 2018년도 갑자기 2배가 뛰어서 15억 2,500만 원이 됐어요. 복지재단이 사업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수익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성과 지표를 뭘로 달성하는 거죠? 연구 및 경영 성과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비해 예산을 2배로 늘려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월드컵 대교 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초 설계가 부실하여 착공 이후 재설계 과정에서 애초 계획된 남단 램프 D가 삭제된 점을 들며 준공기한 준수와 삭제된 남산 램프 D에 대한 보완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강북으로 진입을 이렇게 기대하게 해놓고 설계가 잘못되어서 변경을 합니다. 이에 대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월드컵 대교 남단 접속 램프 부실 설계 업체에 대해 구상권 또는 피해 배상 등 추가적 법적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방지 등 공공자전거 정책은 더 강화될 전망인데요.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가 가든5 내 패션관 10층에서 발생한 무단전대를 방치 묵인하고 소상공인 입점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외면한 점을 들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1차 무단전대 업체를 인지하였을 때 대신 기업과 계약 해지만 했더라면 2차, 3차, 4차 지속적인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이와 함께 SH공사가 아파트 단지 입주 지원 및 하자관리 용역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내부 직원과의 특수관계 여부나 부정한 거래 등이 의심된다는 점을 들어 진상 규명을 위한 자체 감사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교통위원회가 2018년도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앱 기반 택시 목적지 표기가 승차 거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목적지 표기 기능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카카오 택시가 목적지 표시하는 거 우리 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 앱 기반 택시 목적지 정보 표기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 시민의 57.7%가 앱 기반 택시의 목적지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택시기사의 승차 거부에 활용된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 유치원 및 공영형 유치원의 방만 운영과 부실 관리를 질타했습니다. 2018년에 개원한 동작관악교육청의 노량진 초등학교 건설 유치원 정원이 26명인데 현재 14명이에요. 근데 교직원 수는 몇 명인지 아세요? 학생이 14명인데 교직원 수는 8명. 서울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으로 국공립 유치원 및 공영형 유치원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2019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핵심은 복지와 일자리에 중점이 맞춰졌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10조 원이 넘는 복지 예산과 1조 7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은 그야말로 민생을 살피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예산이 정해졌으니 시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이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어떻게 지출하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저희도 또 천만 시민들도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곳이 없는지 또 중복돼서 사용되지는 않는지 꼼꼼히 살피고 지켜볼 테니까요. 부디 현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284회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회와 함께한 의정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